자, 이런 가운데 월성원전 관련된 얘기가 지금 또 속보가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네,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나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 넘게 조사해서 발표했던 결과보다 원전 내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균열이 생긴 곳에서 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7리터. 그러니까 7리터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물 하루에 500리터는 안 먹어요. 저게 500ml 잖아요, 저게 먼저. 밖으로 노출돼 갖고 보여지는 게 7리터지 저 균열이 7리터 빠지는 거기에만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인된 것만 7리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새 나갈지는 그리고 그 밑으로 지하수라든지 지하의 그러니까 수조 바닥에서의 균열이 생겨갖고 밖으로 새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 수조입니다. 콘크리트. 일반적인 금속 용기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외벽. 이게 뭐냐면 원자로를 돌리고 나면 연료봉을 쓰잖아요. 이 연료봉이 온도가 거의 뭐 1000도 가까이 올라가고 달아오르면서 안에 있는 물을 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야외 수조에다가 약 10년 정도를 담궈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방사능 지속적으로 중성자가 배출이 되고 열이 나는 것들이 식어갖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20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장기 저장 시설에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저장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40여 년 가까운 동안 나온 모든 폐원자료가 사실은 이 임시 수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설탕 막대 같은 거를 40년을 한 수조 안에 꽂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많은 연료에서 새 나온 방사능 물질이 누적돼 있을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방사능 오염물이 차 올라온 시기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물의 농도 위험 수위가 얼마나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고 있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로 친 천막 하나 쳐놓고 그냥 수조 안에다 담궈 놓고만 있어요. 밀폐된 뚜껑이라든지 안전한 뭐 금속이나 스텐으로 된 이런 저장 용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탱크 막듯이 기존에 콘크리트로 된 수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담궈 놓고 물만 부어 놓고 천막으로 뚜껑만 씌워놓은 상태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40년 가까이 된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겼어. 그쪽으로 7리터 물이 빠져. 그럼 나머지 수조 안에는 균열이 없을까요? 안에 이미 뚫렸다는 소리죠. 이미 뚫렸다는 소리고요. 외부로 노출돼 있는 부분만 지금 에폭시로 막은 흔적이 있어요. 그건 뭔 소리냐? 이게 새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발견을 해갖고 에폭시로 임시 땜빵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에폭시마저도 뚫고 나온 게 이번에 수건에 저렇게 묻어서 나오는 저건 거예요. 닦아도 계속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액들이 새 나왔을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한다. 저거 40년 전부터 계속 새고 있는 건지, 작년부터 새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 오래 전부터 샜겠죠. 이게 하루 만에 샜겠습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관련된 이제 공학 기술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콘크리트의 균열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한 군데 크랙이 생기면 그 크랙이 계속 이어져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동이 됐든 수압이 됐든 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든 그 크랙은 계속해서 커지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땜빵을 보강공사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맞으면 크랙이 그 옆으로 삐져나가요. 다른 크랙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거 방치하고 저대로 두잖아요?
저거 한꺼번에 크랙 때문에 붕괴돼갖고 확 쏟아질 수도 있어. 그럼 이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월성 원전을 멈추라고 국가가 지정을 했고, 그랬더니 원자력위원회가 한수원이 야 이거 멈추면 7,700억 있어야 돼. 돈 내놔. 그랬고 아직 그 돈은 뭔 7,700억 지금 확인해갖고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고에서 7,700이 나간 걸로 이런 국회의원이나 여론들은 조장을 하고 있죠. 월성을 괜히 멈춰가지고 보상 비용으로 7,700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 다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미 반경 500m까지는 이미 방사능 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사안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환경단체 같은 쪽에서 계속 주변에서 그 경계선에서 재면서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입막음 하려고 보상비 줬잖아요. 보상비로 줬잖아요. 재오염시설 근접해 있는 데 따른 보상법에 의해 갖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니들은 닥치고 있어. 암 걸리거나 말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쪽은. 근데 그거를 속였다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방사능이 퍼져나오거나 증기를 통해서 넘어나온 게 아니라 물이 질질 새고 있었다고, 지금 이게. 거기다가 이거 들이대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영상하고 사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 나쁜 놈들이지. 알고 있었으면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 상황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라 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새고 있는 걸 우리 몰랐잖아. 아니 원자로가 지금 깨져가지고 거기서 누출되는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원자로가 깨져서 위험한 거는 연료봉에서 새 나오는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사능이 가득돼 있는 연료봉을 40년째 저장 수조에 뚜껑도 없는 저장 수조에다 담가놓고 증발하면 물 채우고 증발하면 물 채우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참. 아마 진국이 됐을 거예요. 아우. 40년을 고운 진국이라고 저기 있는 저 액상은 저거 떠가지고 방사능이나 삼중수소 수치 뭐 나오고 안에 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국정 차원에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후쿠시마랑 똑같은 거예요. 후쿠시마는 원자로가 깨졌지만 그래서 폭발이 더 심해서 많이 튀어나간 거지만 이거는 그 원자로 안에서 꺼낸 연료봉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원전 친환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는데요. 근데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폐기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녹색 분류 체계 포함을 두고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전망이긴 한데 이대로 추진할 것 같아서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저거 방사능 오염수로 보이는 저거 7리터 나오는 거 그거 윤석열 마실 수 있어? 못 마시잖아. 무슨 친환경이야 친환경은. 근데 이게 아유, 왜 진짜. 이런 발표를 무리해서 했을까를 이해를 하면 더더욱 쉬워집니다. 일단 얘네가 주장한 게 스마트 원자로, 소형 모듈 스마트 원자로는 친환경이라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홍축 우라늄 원료봉도 해결료도 이게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이걸 가지고 실전 배치, 그러니까 실제 사용될 수 있게끔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울릉도, 제주도 같은 대형 섬들 주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석탄 가열로 같은 것들을 이걸로 대체하는 식의 방식으로 친환경 발전을 한다라고 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즉 필드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정권이 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를 일단 마련한 거예요, 이걸로써. 그래서 실제로 울릉도에다가 이 스마트 원자를 놓고 거기 바닷물에 담궈서 그 바닷물로 가지고 발전소를 돌리고 냉각을 시키면서 그걸로 담수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로?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가지고 담수를 만들어 증발을 시켜서 무서워서 난 못해. 그 증기를 나는 원자로를 쐬고 나온 그 증기를 시켜갖고 식수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10만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울릉도는 충분히 쓰고 남겠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외지에서 비싸게 케이블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요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거 12, 13년 전에 이 프로젝트 기획안을 봤었다니까. 스마트 원자로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거 하면 친환경이니까 뭐 부울경 사람들 다 괜찮은가? 그냥? 다 괜찮아요? 뭐 기장군에 원래 박근혜가 기장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식수 제조를 해가지고 페트병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맞아 그거 했었어.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하겠죠. 왜? 그쪽 주민들은 그냥 이찍이라서 믿고 이런 것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받아주니까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해운대 사람들 제일 빨리 먹겠네. 기장군민들은 이제 수도가 그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응? 수돗물이 그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수돗물이. 네. 자. 어우, 나는 모르겠다. 아우 모르겠다. 아우.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네. 탈출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우리도. 네. 자,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정부의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1번 찍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 다 아니까 조심하겠지. 근데 이 찍들은 그냥 믿고 하겠지. 내한테 잡숴봐. 네, 나오게 되면. 일단 잡숴봐. 이것도. 네, 여러분들 잡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우리도 뭐 따라 먹든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판단해서 할게요. 만약에 또 몸 아프면은 지금 문재인 케어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그분들은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 왜 자기 지지자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즘 지자체장들이나 그쪽에 그 포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 쪽에다 청원을 하신다고. 왜 민주당에다 해요? 그 야당인데. 뭐 그래 이렇게 해도 못 뽑아주는데 뭐.